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범죄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기간이 되면 TV에서 많은 영화가 방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볼 기회가 평소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은 영화 한 편을 추천해 드리려고 준비해 왔어요. 영화 포스터입니다. 제목은 All Good Things라고, 주인공부터 살펴보자면은 라라랜드에 출연했던 라이언 고슬링과 스파이더맨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던 커스틴 던스트가 주연한 멜로 범죄 스릴러 영화예요. 우리나라에는 All Good Everything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유명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영화가 어떠한 이유로 흥행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는 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재벌인 남자 주인공이 아내가 실종되고 20년간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20년 후 주인공의 친한 친구이자 작가인 데보라가 소설을 하나 출판하게 되는데요. 이 아내의 실종 사건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로 인해 20년 전에 실종된 아내의 사건이 재수사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관심이 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화 관련 콘텐츠를 했던 기억이 나서 재미있는데요. 이 이야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분명히 영화를 찾아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리고 흥행에 실패했던 이유도 그때의 실제 사건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는 미처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현실에서 밝혀지기도 했죠. 어떠한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큰 도시죠.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는 비버리 힐즈는 미국의 유명 배우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사는 부유한 동네입니다. 이 비버리 힐즈 1577번지 베네딕트 캐넌에 위치한 이 고급 저택에서 살고 있던 한 여성이 그런데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였던 이 사건의 피해자는요, 검고 긴 머리를 가진 55세의 중년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의 사망 소식은 크리스마스로 들떠있던 미국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사망한 이 여성의 정체는요, 미국의 유명 방송사 HBO에서 일하던 방송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유명한 수잔 버먼이라는 여성이기 때문이었어요. 수잔 버먼은 기자 출신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저널리스트로 먼저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회고록인 이지 스트릿의 출판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면서 방송작가로 데뷔하게 됐고요. 미국 작가협회에서 상을 받았을 정도로 성공한 작가가 되어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수잔 버먼이 의문의 인물에게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사실에 해당 방송국인 HBO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수잔은 사망 직전까지 크리스 노트라는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TV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의 이름은 범죄도시라는 뜻의 신시티였습니다. 제작될 예정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범죄 사건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다큐멘터리 프로였던 거죠. 그러던 도중 프로그램의 해당 작가가 사망하게 되자 경찰은 수잔 버먼의 살해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동시에 수잔이 취재 중이던 사건들의 관련 인물까지 함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12월 24일 비버리 힐즈에서 발생한 수잔 버먼의 살인사건은요,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던 수잔 버먼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있을 때쯤 영화 All Good Things가 개봉되었던 거죠. 수잔 버먼의 살인사건과 이 영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친구로 등장하며 실종사건에 대한 책을 발표하는 데보라라는 작가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살해된 수잔 버먼을 모델로 만들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그 외에 이 영화의 주인공 부부도 모두 실존 인물이고요. 영화의 핵심 주제가 되는 아내 실종 사건도 1982년에 실제로 벌어진 한 여성의 실종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서로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30년 전의 여성 실종 사건과 유명 방송작가 수잔 버먼의 죽음,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All Good Things는 모두 한 명의 남성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영화 속의 남자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자 사망한 수잔 버먼의 친한 친구였으며 1982년에 의문의 사고로 아내를 잃은 미국의 부동산 재벌 2세 로버트 더스트입니다. 이 영화의 영향으로 30년 전에 벌어진 아내 실종 사건과 10년 전에 발생한 수잔 버먼의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던 로버트 더스트는 다시 한번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로버트는 당연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장에 서게 됐죠. 로버트는 미국 최고의 로펌 소속의 변호사인 초호화 변호인단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인단의 활약으로 재판이 증거 불충분으로 판결이 났고요.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렇게 로버트 더스트의 무죄 판결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방송가에서 로버트 더스트와 관련된 두 개의 사건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을 예정이라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더스트가 이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해당 감독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싶다며 자신이 먼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해 왔어요. 감독은 즉시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함과 동시에 이 로버트 더스트를 인터뷰했습니다. 총 6부작으로 기획된 이 로버트 더스트의 다큐멘터리는요, 순조롭게 방송이 되고 있었어요. 방송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6회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마지막 회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방송국에 남아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던 감독은 로버트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인터뷰 중 잠시 화장실에 간 로버트 더스트가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르고 혼잣말을 하는 영상인데 이 내용이 아주 충격적인 거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ill them all, of course.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at the hell are you doing? Kill them all, of course. 혼잣말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털어놓은 로버트의 음성이 담긴 이 영상은 즉시 경찰서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해당 프로의 마지막 편 방송 전날이었던 2015년 3월 14일 72살인 로버트 더스트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수잔 버먼의 살인죄로 1급 살인영장을 받고 체포가 됩니다. 로버트 더스트는 1943년 4월 12일 뉴욕에서 부동산 재벌가인 더스트가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은 금전적으로 아주 부유했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편하게 자랐지만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래요. 로버트는 7살일 때 어머니가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래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죠. 로버트는 비슷한 나이에 형제가 3명이 더 있었어요. 이 재벌 집안의 엄격한 교육관에 의해서 더스트의 4형제들은 평범한 아이들처럼 지내지 못했고요.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서로를 대적하고 경쟁하면서 자라게 됐습니다. 일종의 그 기업의 후계자로서의 트레이닝 같은 생활이었던 거죠.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형제들 간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 속에서 지내야 했던 로버트는 결국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살이던 1953년 의사로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잘 받았던 덕인지 큰일 없이 학교를 다니며 대학에 진학하게 됐고요.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UCLA에서 경제학 박사과정까지 무사히 마친 뒤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 뉴욕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이 더 지났어요. 30살이 된 로버트 더스트는 당시 의대를 다니던 대학생 케이트 맥코맥을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이 9년 만에 끝이 나게 되는데요. 1982년 1월 31일 저녁이었어요. 아내인 이 케이트는 뉴욕 시내의 한 술집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지만 그날 밤 케이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케이트의 마지막 목격자가 남편이었어요. 로버트 더스트였습니다. 로버트는 그날 아내와 큰 다툼이 있었지만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케이트를 약속 장소 근처 지하철역에 내려주고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진술을 합니다. 이 로버트 더스트는 30년이 지난 후인 2014년에 다큐멘터리 촬영 중 한 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내와의 다툼에 대해서 솔직히 진술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랬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아내 케이트는 결국 1982년 1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완전히 감춰버렸어요. 케이트 맥코맥의 갑작스런 실종으로 인해서 로버트와 부부의 친구들은 케이트의 무사 귀환을 바라며 1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억 원 정도죠. 보상금을 걸고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은 케이티가 곧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지만 왜인지 남편인 로버트 더스트는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사건 발생 후 케이티에 대한 포상금을 15,000달러로 내립니다. 원래 10분의 1 정도로 확 내려버린 거죠. 그리고 아내와 공동 명의로 구입한 물건을 자신 앞으로 모두 이전했고요. 남은 아내의 물건은 갖다 버리는 등의 마치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이런 행동은 경찰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로버트에겐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습니다. 로버트 더스트는 사건 당일 아내를 기차역에 내려준 후에 대학 친구를 만났다라고 진술했죠. 이때 로버트의 알리바이를 증언해준 이 대학 친구가 바로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체로 발견된 인기작가 수잔 버먼입니다. 이후 KT 맥코맥의 실종에 관한 수사는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요. 가족들도 결국 KT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KT 실종에 관한 수사가 미해결로 종결됩니다. 이후 로버트 더스트는 바로 재혼을 했어요. 그렇게 사건 발생 이후 18년이 지난 2000년이 되었죠. 인기 방송 작가가 된 수잔 버먼은 자신이 기획한 TV 프로에서 이 로버트 더스트와 아내의 실종 사건을 다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로버트가 크게 화를 냈죠.
사실 로버트는 사건 당시 친한 친구였던 수잔 버먼에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이미 $50,000라는 거액의 돈을 지불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 당시 돈을 받고 비밀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수잔 버먼은 로버트의 아내 이 케이티 매콤액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진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던 수잔 버먼이 자신의 범죄 사건을 방송에서 알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로버트는 배신감이 들었겠죠. 그래서 곧바로 이 수잔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비버리 힐즈로 날아갔던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정확히 어떠한 거래가 오고 갔는지를 알려져 있는 것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수잔이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경찰에게 케이트 매콤액에 대한 실종 사건을 이야기하길 원하고 있었고요. 은행 계좌에는 로버트의 이름으로 보내진 25,000불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신의 집 안에서 권총에 맞은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거고요. 로버트 더스트는 이때 수잔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날인 12월 23일 밤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정황들이 로버트 더스트가 수잔 버먼을 살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끝내 혐의를 부인했죠.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그냥 친한 친구에게 선물한 것일 뿐이다 라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명백한 물증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경찰은 이 로버트를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수준 높은 변호인단의 실력으로 수잔 버먼의 살인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이 되죠. 그리고 전 아내인 케이트 매콤액의 실종사건까지 증거 불충분으로 다시 한번 무죄를 인정받게 됩니다. 법원은 로버트를 무죄로 판결했지만 여전히 두 여성이 당한 일은 로버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의심을 풀지 못했고요. 그러던 와중 2010년에 이 사건을 소재로 한 All Good Things가 개봉을 앞두고 있었죠. 이 영화는 2010년에 기대작이었지만 알 수 없는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1년이나 연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개봉 당시도 별다른 홍보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람들 모르게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이것도 로버트가 재력을 내세워서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충격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금방 알려지게 되었고요. 두 여성의 사건도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죠. 다큐멘터리의 감독이 이 로버트 더스트 사건에 관심을 보인 것도 이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작된 로버트 더스트의 다큐멘터리 더 징크스가 2015년에 공개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72세의 노인 로버트 더스트는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서 자신을 향하고 있는 오해를 풀어달라라는 부탁을 하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서서히 로버트가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렸던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도 모른 채 인터뷰 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혼잣말을 하던 것이 영상에 남아버렸고요. 이것이 다시 한번 로버트의 발목을 잡게 되었던 거죠. 로버트 더스트는 자신이 직접 제작을 요청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회 방영이 되기 전날인 2015년 3월 14일 1급 살인죄로 다시 한번 체포되었고요. 현재까지 감옥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로버트 더스트의 재판은요 2017년 10월에 열릴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재난 사고로 인해서 교도소의 일부가 무너지는 바람에 6개월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 6개월 뒤 재판이 열리게 될 때 로버트의 나이는 75살이에요. 로버트 더스트 변호인단의 주장에 의하면은 화장실에서의 한마디가 사건의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동의를 얻지 않은 녹음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은 한 여성과 관련된 미국 부동산 재벌 2세의 반전 사건이었죠. 로버트 더스트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살인 사건을 굉장히 뭐랄까 반전도 있었고 영화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건이 어느 정도로 각색이 된 채 공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퍼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깜짝 놀랄만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버트 더스트가 집안의 장남이죠. 그래서 이 더스트가의 모든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 중에 가장 유력하죠. 장남이니까. 하지만 아버지 시모어 더스트가 자신의 후계자로 이 장남 로버트가 아닌 둘째 더글라스에게 사업을 물려줘 버렸어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로버트 더스트는 전 아내의 실종과 친구 수잔 버먼의 살인사건 외에도 이미 한 건의 살인을 저질러서 법정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이웃 남성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화가 났던 로버트가 총을 쏴서 이 남성을 살해했던 건데 이것이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었고요. 8개월간 수감 생활한 뒤에 풀려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사업이 동생에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버트가 이때 일을 계기로 가족들과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라고 느꼈을 거고요. 로버트가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폭력 성향을 보이면서 이런 집안의 사업 문제로 이게 아내와까지 연결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물려받지 못했을 뿐이지 로버트의 앞으로 이미 상속되어 있는 개인 자산은 무려 1억 달러예요. 하나로는 1,300억 원에 달하는 수많은 금액인 거죠. 사진은 더스트가의 소유로 알려져 있는 빌딩들입니다. KT 매코맥이나 수잔 버먼의 살인사건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현재 아마도 내년 봄에 있을 로버트 더스트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오늘 사건 이야기만 봤을 때는 핵심적인 내막들은 거의 다 알려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재판이 있을 텐데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